운전하며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어느 순간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 10가지를 통해 삶, 고통, 인간관계, 운명, 그리고 나 자신을 조용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핸들 위에 얹은 두 손처럼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힘에서 온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비로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노력하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기쁘면 반드시 다시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고통을 견디는 힘을 먼저 길러라. 지금 힘드신 분이 있다면 당신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체력을 기르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 생각이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실패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해석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별이 슬픈 것이 아니라 나는 결국 혼자다라는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오기도 하지만 더 깊은 고통은 생각 속에서 자라납니다. 지금 이 순간 운전하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나요? 이유 없이 반복되는 말, 끝없이 되뇌는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생각은 당신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생각, 어느새 스스로를 상처를 입힐 때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 혼자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이 우리 생각 속에 조용히 독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생각은 곧 진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반드시 붙잡을 필요도 없고 믿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생긴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 번만 말해주세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생각은 이미 당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 누구나 혼자보다는 누군가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옆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주 피하고 혼자 남겨지는 순간을 실패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 끌려다니며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쉽게 잊히는 내 진짜 감정과 지워두었던 생각들이 외로움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도망쳐야 할 감옥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불안은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 불안의 대부분은 아직 내 마음과 완전히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나를 바라봐야 하는 시간, 평가해 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낯설고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내가 아직 나 자신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지 못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찾아오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만나게 되는 순간, 사람도 삶도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도 괜찮은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상처를 준다. 우리는 흔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 연인, 오래된 친구. 처음부터 아프게 하려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어진다고. 그래서 그는 모든 관계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그 거리 조절의 연습입니다. 다섯째, 운명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달라진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운명은 사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누군가는 젖었다고 불평하고 누군가는 그 비를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겪느냐보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고독은 위대한 영혼의 운명이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사람들 속에 섞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영혼의 운명이다. 그는 생각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잊기 위해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 하고 소음 속으로 들어가 마음의 빈틈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깊은 사람의 고독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에 가깝습니다. 혹시 지금 사람들 속에 있어도 유독 외롭게 느껴지시나요? 웃고 이야기하며 함께 있어도 마음 한쪽이 조용히 비어있는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시선이 이전보다 조금 더 깊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때 혼자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히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외로움을 너무 서둘러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고독은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세상은 더 왜곡 없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조용한 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자신이 준비된 만큼만 세상을 이해한다. 같은 풍경을 봐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누군가는 길을 보고, 누군가는 하늘을 보고, 누군가는 그저 지나쳐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된 만큼만 보인다고. 지금 당신의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인생이 막힌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넓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여덟 번째, 불행은 항상 밖에서 오지 않는다. 대부분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바깥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해졌다고 말하며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다른 말을 전합니다. 불행은 언제나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비교, 열등감, 초조함,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저울에 올려놓는 마음. 이 마음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한 환경이 바뀌어도 불행은 함께 따라옵니다. 더 나은 곳으로 옮겨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도 마음이 잠들지 않으면 불행은 계속 모양만 바꿔 나타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 현실이 아니라 내면의 시선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고 이미 지난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바빠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더 빨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불행은 내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다행인 마음도 역시 내 마음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교를 멈추고 나를 바라보는 것부터가 가장 조용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9번째,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잘 되면, 조금만 더 편해지면 그때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의 삶은 늘 준비 단계처럼 느껴지고 행복은 항상 미래에 미뤄둔 약속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공이나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 무사히 지나간 오늘, 큰 탈 없이 흘러간 이 시간 속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아직 부족해, 이 정도로는 안 되라고 말하며 이미 와 있는 행복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난 아직 행복해지면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의 삶으로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자신에게 계속 조건을 붙이다 보면 우리는 평생 행복을 연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의 나도 쉽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만 태도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어도 지금 숨 쉬고 있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행복은 멀리서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개를 살짝 숙여 받아들이는 순간 조용히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10번째, 인생은 길게 보면 고통이고 짧게 보면 희극이다. 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마지막 결론에 가깝습니다. 가까이 보면 아프고 멀리서 보면 웃기고 아주 멀리서 보면 그저 하나의 이야기. 우리는 누구나 고통 없는 삶을 꿈꿉니다. 아프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아픔과 마주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이 없는 상태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면 우리는 계속 멈춰서게 됩니다. 이 괴로움만 없어지면 움직이겠다고 말하며 인생 전체를 유예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은 그렇게 기다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도대체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그 질문에는 사실 조금 슬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아직 괜찮지 않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완전히 괜찮아져야만 삶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 채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도 언젠가는 추억이 되고 의미가 되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깊이가 됩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당신이 흘린 이 시간들이 결국 당신을 더 부드럽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언젠가는 그때 내가 참 힘들었지 하고 말하는 하나의 장면이 될 뿐입니다. 11번째, 왜 우리는 계속 불안한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히 답답하고 이유 없이 초조해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늘 불안한 걸까? 쇼펜하우어는 그 수많은 이유를 단 하나로 정리합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바라는 것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이미 평온을 떠납니다. 원하는 것을 아직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결핍으로 괴로워지고 어렵게 얻고 나면 이번에는 잃을까 불안해집니다. 잠깐의 만족은 곧 더 큰 욕망으로 바뀌고 우리는 또다시 다음 목표를 향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갖지 못해도 불안하고 가져도 불안한 존재가 됩니다. 이 순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운전하며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불안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뿌리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은 아직 없어서가 아니라 더 가져야 할 것 같아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함보다 비교가, 현실보다 욕망이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데 있다고. 지금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이미 견뎌온 자신을 한번 인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욕망이 잠시 숨을 고를 때 마음도 조용히 함께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불안도 아주 조금은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12번째, 비교는 인생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방법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남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순간, 남들의 성공, 여행, 연애, 집, 차, 웃는 얼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찰나,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지?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아주 단호하게 정의합니다. 비교는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다. 비교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은 채 조용히 삶의 의욕과 자존감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아주 교묘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만을 보고 그 사람의 불안과 고통, 포기와 두려움은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고 과정을 생략한 채 자신의 현실과 단순 비교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나, 지금의 삶은 언제나 부족한 것이 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비교는 오늘의 나를 끊임없이 미완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SNS를 보고 나면 괜히 우울해지고 남의 소식을 들으면 이유 없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못나서도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남보다 앞서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기 인생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지 못한 채 평생 타인의 삶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고. 남들보다 빠른지 느린지, 더 나은지 못한지, 더 많이 가졌는지 덜 가졌는지, 그렇게 남의 눈금자로 자신의 삶을 재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언제나 평가받는 대상이 되고 우리는 단 한순간도 편히 숨 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항상 더 위가 있고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져도 비교는 또 다른 대상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서는 절대로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올라가도 마음은 늘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원래부터 남과 경쟁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속도로 살아야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느리고 누군가는 일찍 이루고 누군가는 늦게 꽃을 피웁니다. 그 차이는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생이 가진 리듬일 뿐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비교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기준이 잘못 써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인생을 정답으로 삼는 순간 내 인생은
언제나 오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는 애초에 정답과 오답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걸어온 길, 당신만이 견뎌온 속도, 당신만이 감당해온 무게가 있을 뿐입니다. 남의 성공 앞에서 나를 작게 만들기보다 여기까지 버텨온 나 자신을 조용히 한번 인정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더 빨라지지는 않지만 훨씬 덜 아파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만의 호흡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짜 마음을 다 보여주기도 전에 상처받고 믿기도 전에 실망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이 실망들은 인간이 악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생존과 욕망을 먼저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름답지만 완전하지 않고 관계는 소중하지만 늘 불안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기본값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실패하지 않는 삶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일은 어긋나고 믿었던 사람은 멀어지고 열심히 버틴 시간은 보상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 시작하는 일은 더 어려워지고 체력은 줄어들며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젊은 시절의 가능성과 작별하고 지금의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배웁니다. 돈은 우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흔드는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조금 생기면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나 짧고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하고 꿈을 접기도 하며 때로는 사랑까지 포기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돈은 삶을 편하게는 해줄 수 있지만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 결국 인간을 지탱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스스로를 견뎌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도착합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고독하며 바쁜 하루 속에서도 문득 깊은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미래가 불안해서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남은 시간에 대한 자각으로 바뀌어 다가옵니다. 친구는 하나둘 줄어들고 부모는 늙어가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의 수는 점점 적어집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혼자인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현실을 비관이 아니라 통찰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원래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덜 흔들립니다.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관계가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의 인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작은 성취에도 감사할 수 있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음을 알기에 지금의 시간을 더 소중히 쥐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완벽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채로 견뎌내는 연습의 연속입니다. 흔들리고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흔들리면서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꽤 잘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운전대를 잡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 삶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면서 우리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마음이 자주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의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방향만큼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또 하루가 오고 당신은 또 한 번 조용히 살아낼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